여러분, 혹시 오늘도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습관적으로 미안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나요? 아니면 누가 좀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 때 나도 모르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라며 반사적으로 그 손을 밀어내진 않으셨나요? 그냥 내 성격이 좀 소심해서 혹은 내가 워낙 독립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줄로만 알고 평생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을 트라우마의 생존 신호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의 변연계는 이협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도움을 거절하는 방어기제를 본능적으로 발달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릴 9가지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상처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쩌면 평생을 소리 없이 짊어지고 온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비로소 내려놓고 진짜 나를 마주하는 인생의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어른이 심리학교입니다. 우리는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면 전쟁이나 큰 사고 같은 엄청난 사건만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사실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일상 속에 교묘하게 스며든 작은 상처, 즉 스몰 트라우마입니다. 특히 30대부터 70대까지 앞만 보고 달려오며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역할을 다해오신 분들일수록 내 마음이 비명을 지르는 줄도 모르고 이게 나야, 내 성격이야 라며 참고 사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라는 말에 속아 내 상처를 방치해오진 않았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미세한 상처들이 쌓여 영혼의 굳은 살을 만드는 과정을 복합외상의 전조로 보기도 합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일상적인 무시나 정서적 방임이 반복되면 우리 뇌는 이를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여 성격 자체를 방어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내 마음속에 숨겨진 9가지 습관을 하나씩 체크해보면서 그동안 누구보다 고생 많았던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인 사과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과 살짝 마주치기만 해도 혹은 식당에서 주문이 늦게 나와도 내가 먼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진 않으시나요? 사실 이건 예의가 바른 게 아니라 상황이 험악해지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굴 반응, 포닝이라고 부르는데 투쟁이나 도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대의 기분을 맞춰 위협을 제거하려는 본능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기분이 안 좋으면 무조건 내 탓이었던 경험, 혹은 내가 사과해야만 상황이 평화롭게 끝났던 기억이 몸에 새겨진 것이죠. 우리의 뇌는 타인의 사소한 불쾌감을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신호로 착각하여 일단 고개를 숙여 폭풍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눈치 보는 아이의 모습이 어른이 되어서도 남아있는 겁니다. 사과는 잘못했을 때 하는 것인데 당신은 그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본인의 자존감을 깎아가며 사과라는 방패를 휘두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습관적인 사과가 예의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당신의 아픈 상처였음을 가장 먼저 알아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잉 독립심입니다. 남에게 신세 지는 게 제일 싫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파도 혼자 약 사 먹고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해결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우리는 이걸 생활력이 강하다고 칭찬해왔지만 사실 이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불신에서 온 상처의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의존성, 카운터 디펜던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자신을 채찍질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어릴 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아무도 곁에 없었거나 도움을 청했을 때 오히려 비난받았던 기억이 세상에 믿을 건 나뿐이다 라는 슬픈 결론을 내리게 만든 것이죠. 너는 혼자서도 잘하잖아 라는 칭찬 뒤에 숨겨진 차가운 방임을 견뎌온 당신에게 진짜 강함이란 때론 약해질 줄 알고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왜 우리는 그 당연한 연결조차 죄스러워하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강박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휴식 공포증입니다. 주말에 가만히 소파에 앉아있으면 왠지 죄짓는 기분이 들고 불안해서 자꾸 뭐라도 일거리를 찾아 움직이지 않으시나요? 쉬는 것을 게으름이나 무능함으로 죄악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과거에 내가 쓸모 있을 때만 사랑받았던 기억, 혹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과로 증명해야 했던 압박이 만든 트라우마입니다. 가수 이효리 씨도 한때 쉬는 법을 몰라 고통받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가만히 있을 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억눌러왔던 부정적인 감정이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는 필사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즉, 바쁨을 진통제처럼 사용하여 내면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죠. 번아웃이 와서 몸이 무너지는데도 계속 달리는 당신, 사실은 가만히 멈추면 밀려오는 내면의 고통과 슬픈 생각들을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스스로를 바쁨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해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는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속은 문드러지는데 겉으로는 허허실실 웃으며 분위기를 맞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프거나 화가 나도 습관적으로 입꼬리를 올리고 모임에서는 늘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죠. 주변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이다, 성격 좋다라고 칭찬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몰려오는 탈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깊은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내 감정보다 타인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착한 아이 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분위기가 망가져, 혹은 너라도 웃어야 집안이 산다 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진짜 얼굴을 가면 뒤에 숨기게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마치 끓어넘치는 냄비의 뚜껑을 손으로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엔 몸과 마음이 동시에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웃음은 정말 행복해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저 갈등을 피하고 사랑받기 위한 처절한 생존 수단인가요? 이제는 그 무거운 미소의 가면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슬픈 표정까지도 온전히 수용해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소리에 과하게 놀라는 증상입니다. 옆자리에서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누군가 문을 조금 세게 닫는 소리, 혹은 갑자기 들려오는 큰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몸이 굳어버린다면 이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여전히 과거의 어느 지점에 머물며 비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각성, 하이퍼어라우제 상태라고 부르는데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가 과거의 위험을 잊지 못하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즉각적인 생존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이 일상의 사소한 소음에도 본능적으로 엄폐물을 찾는 것처럼 당신의 몸은 과거의 위협적인 상황을 기억하고 언제든 도망치거나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1년 365일 쉬지 않고 울려대는 너무 예민한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당신의 몸은 오로지 당신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풀가동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유난이냐는 주변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 예민한 반응은 당신이 그만큼 험난한 시간을 필사적으로 견뎌내며 자신을 보호해왔다는 안타깝지만 숭고한 생존의 훈장이니까요. 여섯 번째는 결정장애입니다. 점심 메뉴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물건 하나 사는 것까지 너무 힘들어서 남의 의견만 묻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건 단순히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틀릴까 봐 혹은 비난받을까 봐 극도로 두려워하는 자기 불신의 상태입니다. 어린 시절 내가 내린 선택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거나 사소한 실수에도 큰 꾸지람을 들었던 경험이 쌓이면 내 판단력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선택이라는 문 앞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가장 작은 선택조차 타인에게 맡겨야 마음이 놓이는 이 비극은 분명 치유가 필요한 상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효능감의 결여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선택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에 나의 의지가 꺾였던 순간의 고통을 뇌가 기억하고 더 이상의 실패를 막기 위해 아예 선택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슬픈 방어기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억하세요. 선택에는 정답이 없으며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닌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남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골라보는 연습을 통해 잃어버린 내 인생의 주도권을 조금씩 되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택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는 지나친 자기 객관화, 즉 셀프 가스라이팅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은 순간에도 남들은 더 힘들게 사는데 이 정도 가지고 엄살 부리지 말자라며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으시나요? 내 고통을 내 스스로가 부정하는 겁니다. 너만 힘드냐?
다들 참고 사는 거지 라는 어른들의 말이 내면화되어 이제는 내가 나에게 그 모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자기 학대라고도 부릅니다. 남의 상처에는 눈물 흘리며 공감해주면서 유독 당신 자신의 상처에는 이토록 인색하고 냉정한가요? 고통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타인의 큰 불행이 나의 작은 슬픔을 지울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아픔은 그 누구의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실존하는 통증입니다. 스스로를 달래주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안에서부터 썩어들어가 마음의 병을 키우게 됩니다. 이제는 타인의 잣대가 아닌 오직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만 집중해보세요. 당신의 아픔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파할 가치가 있으며 이제 당신은 자신에게 가장 따뜻하고 친절한 목격자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은 순간에도 남들은 더 힘들게 사는데 이 정도 가지고 엄살 부리지 말자라며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으시나요? 내 고통을 내 스스로가 부정하는 겁니다. 너만 힘드냐? 다들 참고 사는 거지 라는 어른들의 말이 내면화되어 이제는 내가 나에게 그 모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무효화, 셀프 인밸리데이션라고 부르며 정서적 학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잔재 중 하나로 봅니다. 남의 상처에는 눈물 흘리며 공감해주면서 유독 당신 자신의 상처에는 이토록 인색하고 냉정한가요? 당신이 느끼는 아픔은 그 누구의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실존하는 통증입니다. 물리학에서 관찰자가 입자를 관찰할 때 그 상태가 변화하듯 우리의 고통 역시 내가 그것을 비로소 인정하고 따뜻하게 바라봐줄 때 비로소 해소될 기회를 얻습니다. 스스로를 달래주지 못하고 억누르기만 하는 마음은 결국 내면에서부터 썩어들어가 만성적인 우울이나 신체적 통증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제는 이만하면 충분히 아플 만하다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슬픔은 타인의 것과 비교하여 등급을 매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당신만의 소중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자책의 칼날을 내려놓고 그 손으로 당신의 여린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주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8번째는 물건에 대한 집착 혹은 극단적 미니멀리즘입니다. 도저히 쓸모없는 물건인데도 버리지 못하고 집안 가득 쌓아두거나 반대로 추억이 깃든 물건조차 미련 없이 다 버려야 마음이 편해지는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물건을 통해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얻으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 내 주변의 물건만큼은 내 마음대로 배치하거나 소유함으로써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공간은 곧 자아의 확장입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외부의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할 심리적 방패를 만드는 행위이며 반대로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은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함으로써 상실의 고통을 미리 차단하려는 슬픈 생존 전략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숨거나 텅 빈 공간에 홀로 서 있는 행위는 사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겠다라는 무의식의 처절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버리지 못하거나 혹은 기어이 버려야만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속에 투영된 불안한 내 마음의 조각들입니다. 내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무너진 삶의 주도권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애쓰고 있는 셈입니다. 9번째는 어린 시절 기억의 공백입니다. 친구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며 깔깔거리는데 이상하게 나는 특정 시기의 기억이 유독 안 나거나 안개 속처럼 뿌연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우리 뇌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일종의 퓨즈 차단과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해리성 기억 상실의 일종으로 보는데 뇌의 해마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대신 오직 생존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 시기에 겪었던 정서적 방임이나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뇌는 주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기억을 무의식 깊은 곳으로 밀어넣어 보호해온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당신의 과거가 아무 의미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치열하게 아픔을 견뎌냈기에 뇌가 마련해준 눈물겨운 방어막이죠. 그 빈 공간을 억지로 채우려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때로는 있는 것만이 그 시절의 어린 당신이 버텨낼 수 있었던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음을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9가지 신호들, 듣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많은 항목에 해당된다고 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라고 자책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아,
그동안 내가 나를 지키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애쓰며 살았구나. 내 몸과 마음이 나를 살리려고 그토록 신호를 보냈던 거구나 라고요. 이제는 그 무거운 방어 기제들을 하나씩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때에 힘없던 어린아이가 아니며 지금 이 자리는 충분히 안전하니까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이를 자기자비, 셀프 컴패션라고 부릅니다. 남에게 베푸는 친절을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베푸는 것이죠. 마치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메워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본의 긴츠기 예술처럼 당신의 상처 입은 흔적들은 결점이 아니라 당신이 그 모진 풍파를 견뎌냈음을 증명하는 고귀한 훈장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당신의 미래까지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의 뇌는 가소성이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행복의 회로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거칠게 몰아붙였던 나를 향해 이제는 비난 대신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잘못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사과하는가? 2.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가? 3. 가만히 쉬면 죄책감이 들고 불안한가? 4. 타인의 기분을 먼저 살피며 웃는가? 5. 과거의 특정 시기 기억이 안개처럼 뿌연가?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히 당신의 결점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험난한 환경 속에서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한 정교한 생존 알고리즘이 지금까지도 성실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응적 행동이라 부르는데 비록 지금은 당신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 뿌리는 당신을 살리고자 했던 눈물겨운 본능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능이 다했음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신경 가소성이 발휘되어 치유의 회로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에는 잠들기 전 거울 속에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그동안 나를 지키느라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이 무거운 갑옷을 벗고 조금 편안해져도 돼 라고 진심 어린 한마디를 꼭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닌 견뎌낸 자의 숭고한 흔적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동안 이유 모를 불안과 강박에 시달렸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답게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어른이 심리학교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자기 자비가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9가지 중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항목이나 여러분만이 겪고 있는 습관들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만을 위한 진솔한 고백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에너지는 이미 시작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따뜻한 답글로 위로의 온기를 보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험한 세상과 거친 파도를 꿋꿋이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성취나 결과와 상관없이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귀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동안 이유 모를 불안과 강박에 시달렸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에는 자기 자비, 셀프 컴패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따뜻한 친절을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베푸는 것만으로도 뇌의 편도체가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지친 신경계를 다독이는 실질적인 치유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답게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어른이 심리학교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9가지 중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항목이나 여러분만이 겪고 있는 습관들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따뜻한 답글로 위로를 보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험한 세상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